장관급 부위원장도 맡고 그 다음에 3개월 뒤에 당대표 가능성도 열어놓고 왜 여기는 비상근이니까 그렇게 바쁜 자리는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모양새가 그게 갖춘 모양새입니까? 네. 나경원 입장에서 그렇게 아주 깔끔한 그런 선택은 아닌 걸로 저는 파악이 듭니다. 핵개발 국힘 대표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다. 황교안 전 대표도 전당대회 출마를 어제 3시입니다. 3시에 전당대회 출마를 하겠다라고 그 얘기를 국회에서 했죠. 예, 저희 아투 현장에서 생중계를 해드렸습니다. 예, 필요하신 분들은 다시 찾아봐도 좋을 거고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국감이 끝나고 11월 초부터는 아마 대표 레이스가 활발하게 펼쳐질 텐데요. 네. 여기에 이제 선명성 경쟁이 벌써부터 치열합니다. 북한의 어떤 핵도발 이런 걸 앞두고 우리도 핵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예, 이른바 힘있고 야당, 국회에 아직도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 독재를 일삼는 민주당에 맞서서 이 국회 내에서도 전투력 있게 싸울 뿐만이 아니라 강한 선명성, 보통 우리가 선명성은 야당 총재를 얘기를 합니다. 여당에 맞서서 싸울 아주 선명한 야당 총재, 야당 대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하는데 지금은 국회 내에서 아직도 300석 중에서 180을 갖고 있는 민주당과 그 위성정당들이 있기 때문에 거야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선명한 여당 대표가 필요하다. 참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선명한 여당 대표가 필요하다라고 핵개발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벌써 나올 정도로 상당히 지금 국힘의 대표 이 레이스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핵개발해야 된다. 여성도 군사훈련을 받아야 된다 하는 얘기가 오늘 몇몇 그 매체에 나왔죠. 일단 사진이 지금 네 사람이 사진이 나왔는데요. 김기현, 안철수는 당대표 도전하겠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유승민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1위가 나오는 여론조사가 심심치 않죠? 네, 이거는 다분히 역선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역선택이냐라는 것은 정밀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유승민이 국민의힘의 이 대표로 적합하다 라고 하는 여론조사는 이 순수한 여론조사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왜? 유승민, 이준석 저 라인의 지금 해당 행위를 살펴보면요. 이거는 분명히 손이 탔다라고 그렇게 의혹의 시선을 보고 보는 것이 타당할 거로 저는 보입니다. 옆에 나경원이 들어있는데요. 네. 지금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어제 그저께 임명이 됐습니다. 어제 임명장을 받았죠. 저출산 고령화 사회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워낙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해서 부위원장이 장관급으로 예우를 해주는데 그렇다면은 나경원이 당대표에 관심이 있는 줄 알았더니 부위원장직을 맡아? 그러면은 당대표를 나가지 않겠다는 얘기인가? 그런데 어제 얘기를 했죠. 이게 사실은 이 부위원장이 비상근이다. 매일매일 출근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현안이 있을 때마다 이게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그 외부 활동을 하는 거는 별 지장이 없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여차하면 당대표에 도전을 하겠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죠. 그런데 불과 3개월 뒤에 11, 12일 3개월 뒤에 당대표 경선이 이루어질 텐데 저 중요한 저출산 고령화 부위원장을 맡고 3개월 뒤에 또 출마를 한다? 이거는 사실 그림이 모양새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나경원 그 전 의원도 고심을 하면서 부위원장을 맡았겠지만 이거를 하다가 다시 3개월 뒤에 나 당대표 출마하겠어라고 하면은 글쎄요. 나경원으로서도 이게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3개월이라는 게 업무 파악을 하거나
일의 시작 단계에서 그만두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맞지를 말았어야죠. 예. 나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 좀 맡아달라고 얘기를 해도, 선배, 예, 대학, 법대 또 선후배 관계니까, 선배님, 나 이거 3개월 뒤에 당대표 나가려고 하는데, 이거 맡고는 3개월 뒤에 또 어떻게 나가요? 괜히 또, 이런 또, 이 시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폐해를 끼치고, 사실 욕먹는 그런 행동입니다. 라고 물리쳤어야 맞습니다. 예, 3개월이라는 게 사실은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기에도 뻑뻑한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당대표의 가능성은 또 열어놓고, 왜? 거기는 비상근이기 때문에 외부 활동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가능성을 살짝 열어놓고 부위원장을 맡는다. 글쎄요, 뭔가 판단에 오류가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깨끗하게 나 이거에 전념하겠다. 이게 대한민국의 저출산 고령화는 정말로 이거는 아주 이 최고의 현안 중에 현안이니까 이거에 전념을 하고 당대표는 출마 안 하겠다라고 아주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모습이라면, 나경원이 저런 모습도 있네 라고 아마 글쎄요, 박수를 받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상황에서 장관 그 부위원장도 맡고, 그 다음에 3개월 뒤에 당대표 가능성도 열어놓고, 왜? 여기는 비상근이니까 그렇게 바쁜 자리는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모양새가 그게 갖춘 모양새입니까? 네. 이번 판단은 글쎄요, 윤 대통령이나 나경원 입장에서 그렇게 아주 깔끔한 그런 선택은 아닌 걸로 저는 파악이 듭니다. 네. 예, 나경원 그 자리에 계셔요. 무성이 오라버니 섬기지 마시고요. 진해꾼님. 예. 유승민 아버지 유수호 변호사가 자민련 국회의원 출신 대구 여론 부전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승민의 부친이 유수호 변호사라고 자민련 국회의원을 했었죠. 네. 승민이 받아준 홍준표 우리 신준현님. 네. 그렇군요. 네. 다시 한번 그 기사를 보겠습니다. 네, 김기현, 안철수, 유승민, 나경원 여기에 황교안 대표가 어제 출사표를 던졌고요. 그리고 또한 윤상현 의원도 지금 나름대로 준비를 열심히 하는 걸로 제가 그저께 또 통화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아직 출마 선언은 안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는 과연 정진석, 지금 비대위원장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한 다음에 이 일각에서의 그래도 비대위원장을 하고 바로 당 출마하는 게 모양새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정진석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은 아마 정진석 지금 비대위원장도 이 당대표, 차기 당대표가 또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매우 어떤 당대표보다도 그 중요성이 배가 되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당대표 출마도 이른바 꺼진 물이 아닙니다. 예, 비대위원장 역할을 잘 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은 일각의 추대론을 발판 삼아 그 당대표 출마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이 네 사람, 이 정진석 또 윤상현 그리고 부산의 조경태 이런 그 7, 8명이 이제 출마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여기에 또한 히든 카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권성동이라든가 권성동은 본인이 이번에 당대표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걸로 제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만은 권성동이 당대표가 된다.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판단이 듭니다. 바로 이런 후보들이 지금 나와서 본인들의 좀 다시 한번 그 화면을 보여주세요. 이런 분들이 지금 아직 그 정책 얘기를 할 단계는 아닙니다만은 3개월 남았으니까 김기현 그 후보는 내달 여성훈련 법안을 발의하겠다. 여성도 군사훈련을 해야 된다. 네, 안철수는 디지털 초격차 이뤄낼 것, 본인의 어떤 그 특기인 과학기술 쪽에 지금 무게중심을 옮긴 것이죠. 증세든 감세든 신중을 해야 된다. 유승민 나왔고요.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나경원, 나경원이 초고령, 고령화 사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3개월 뒤에 딱 그만두고 당대표 출마하는 거는 모양새가 참 안 좋습니다. 그런데 당권 도전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면에서 일단 계속 주시를 해봐야 되고요. 네, 북한에는 몽둥이가 약이다. 조경태도 또 거들었죠. 한마디. 황교안 어제 국회에서 대표 선언을 출마 선언을 했다.
하는 얘기. 지금 이렇게 해서 7, 8명 주자들이 이제 앞으로 3개월 동안 당대표 레이스를 펼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네, 네 번째 이슈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